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진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깊이 사랑을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을 찾아주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구조견 출신 골든 리트리버 보리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파헤친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한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전북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벌어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한 작은 찻집 옥분다원. 이곳의 주인은 82살의 강옥분 할머니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찻집을 운영하며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오셨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차 한 잔 값도 받지 않으셨고 때로는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 동물보호소에서 온 전화 한 통이 할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혹시 개 한 마리 키우실 수 있으신가요? 골든 리트리버인데 주인이 버리고 갔어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리가 옥분다원에 왔습니다. 보리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할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면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기댔죠. 손님이 오면 꼬리를 치며 반겨주고 아이들이 오면 얌전히 놀아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보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함께 일어나 마당을 돌고 허브정원에 물을 주고 아침 산책을 나갔죠. 동네 분들은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강 여사님, 보리가 있어서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줄은 말이죠. 2024년 3월 22일 아침, 보리가 평소처럼 할머니 방 앞에서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외손자 박서담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서담아, 할머니가 안 일어나셔. 간병하시던 윤미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할머니는 이미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지만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차 한 잔의 정을 나누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보리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할머니의 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보리를 안았습니다. 보리야, 이제 우리가 너를 돌볼게. 하지만 보리의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보리는 할머니 방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 앞에 데려가도 고개를 돌리고 좋아하던 간식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동물도 슬픔을 느낍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보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리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방 앞에서 문을 쳐다봅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찻집 마루에 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그저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죠. 서담 씨가 억지로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보리는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보리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던 개가 할머니와 정말 각별했나 봐요. 서담 씨는 보리를 보며 자책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사랑하던 보리마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내 미정 씨는 사회복지사였지만 동물의 슬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보리가 너무 걱정돼.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래도 억지로 할 순 없잖아. 보리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동생 서연은 지역신문 기자였습니다. 올 때마다 보리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항상 똑같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봄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였죠. 2025년 3월 21일, 할머니의 일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할머니 일주기야. 서담 씨 가족이 찻집에 모여 작은 추모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동네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할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자고 한 거죠. 가족들은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꽃을 준비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내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보리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가워했어요. 보리가 일어났네. 드디어 좀 나아지나. 하지만 보리의 행동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갑자기 마당 한쪽 장독대 옆에 작은 허브 정원으로 다가갔어요. 보리는 그곳에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뭔가에 홀린 듯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야, 뭐해? 서담 씨가 다가갔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죠. 허브 정원은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신 곳이었어요. 로즈마리, 라벤더, 바질. 할머니는 이 허브들로 차를 우려 손님들께 대접하셨거든요. 보리야, 거기 할머니가 키우신 허브야. 안 돼. 하지만 보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땅을 팠어요. 미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리 상태가 정말 이상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래. 서현도 다가와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오빠, 이거 그냥 스트레스성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보리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서담은 보리를 강제로 끌어내 집안에 가뒀습니다. 내일이 할머니 기일인데 마당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떻게 해?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보리는 온 밤을 울어댔어요. 평소의 낮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뭔가 절박하고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새벽 3시, 서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보리가 창문에 코를 대고 허브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리야. 서담이 다가가자 보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사람의 눈빛 같았죠. 보리는 서담을 따라 마당으로 나가더니 다시 그 자리에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야, 거기 정말 뭐가 있니? 그 순간 서담의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무기력했던 보리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정말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일주기 당일. 서담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보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는 서담이 삽을 들고 오자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첫 번째 삽을 땅에 박는 순간 서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깨의 말을 듣고 할머니 정원을 파고 있다니. 10cm, 20cm, 30cm. 역시 아무것도 없네. 서담이 포기하려는 순간 보리가 흙더미에서 냄새를 맡고 더 깊이 파라는 듯 짧게 짖었어요. 50cm, 70cm. 그때였습니다. 쨍.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미정아, 서현아, 빨리 와봐.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검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고네.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잠겨 있었죠. 보리는 금고를 보자 안도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담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이제 열어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서담은 공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금고를 열기 직전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좋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서담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금고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 서담에게라고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여러 개의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윤소린 수술비 마이너스 2천만 원. 장학금 1차 마이너스 1천만 원. 장학금 2차 마이너스 1천만 원. 직원 퇴직금 마이너스 1천만 원. 그리고 의료비 청구서, 장학금 약정서, USB 메모리까지. 서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서담에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40년을 조금씩 모았단다. 첫째, 윤민의 소린이 수술비야. 그 애가 희귀병으로 고생하는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 못해. 둘째, 장학금이야. 우리 동네 어려운 학생들 공부시켜주자. 김수연, 이정호, 박지민. 이 아이들 꿈 이루게 도와줘라. 셋째, 우리 찻집 직원들이야. 윤미도 10년이나 일했는데 제대로 된 퇴직금 못 줬거든. 서담아, 할머니는 너희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인연이 혈연보다 더 깊고 소중할 때가 있어. 그리고 보리 잘 부탁해. 그 녀석이 할머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라. 2024년 3월 15일. 옥분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서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묻으신 게 아니라면 누가? 그날 오후 추모식에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윤미 씨만 늦게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윤미 씨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윤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부르셨어요. 윤미야, 내가 만약 내일 못 일어나면 이 금고를 서담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마당 허브밭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제가 청소 일하는 사람인데 거액이 든 금고를 가지고 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가 알려주신 곳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적당한 때에 전하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가서 윤미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서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리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윤미 씨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끝까지 할머니 부탁을 지켰잖아. 서연이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보리가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일주일 후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하자. 강옥분 장학재단을 만들어 재단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었고 지역은행에서는 기금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할머니 뜻에 보태주세요. 6개월 만에 기금 규모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미 씨는 재단의 운영 매니저가 되었고 소린이는 건강하게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보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과 놀고 예전처럼 찻집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2026년 봄 할머니가 떠나신 지 2년이 되는 해, 찻집 마당 한켠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강옥분 할머니 추모비. 혈연을 넘어 인연을 가족으로 만든 어른. 2024-2026 장학생 25명 배출. 그 옆에는 아름다운 허브 정원이 조성되었어요. 보리가 파헤쳤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리는 매일 아침 그 정원 옆에서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후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어느 날 소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보리야, 안녕. 할머니, 저 이제 미용사 자격증도 땄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줄 거예요. 보리는 소린이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리가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의 지혜. 보리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신뢰의 힘. 보리는 할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할머니가 맡기신 임무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순수한 사랑. 보리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할머니에 대한 사랑만이.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방법, 신뢰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연결고리를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더 깊은 유대.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법적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강옥분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나눔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한다는 것을. 지금도 옥분다원 마당에서 보리가 허브 정원 옆에 앉아 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리를 통해서,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보리가 파헤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결들이었어요. 윤미 씨의 선택, 이해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유산을 남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